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혈당 수치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나를 기억하십니까? 의사는 차분하게 숫자를 말했지만 그 숫자가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마음은 전혀 차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 식후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화혈색소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 말들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당뇨 환자가 된 건가?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합병증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괜히 모든 게 달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평소 즐기던 음식이 이제는 금지 목록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혈당 문제는 단순히 건강 수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가 통제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늦었다. 나이는 이미 많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혈당은 한번 오르면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실제 회복 사례를 분석해 온 건강 연구자로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혈당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보내는 결과표일 뿐입니다. 결과표는 생활을 바꾸면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끊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조절 능력이 어떤 이유로 잠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혈당을 너무 단순하게 배워왔습니다. 당뇨는 단 것 때문에 생긴다. 설탕만 줄이면 된다. 밥을 적게 먹으면 해결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줄여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 것을 끊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혈당이 음식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근육 상태, 간 기능, 수면의 질, 하루 활동량,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 균형,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즉, 혈당은 몸 전체의 종합 점수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은 조언은 다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 조언들은 필요한 부분을 말해준 것입니다. 다만 충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원은 질병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삶 전체를 설계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방법은 자세히 알려주지만 왜 혈당이 오르는지, 어떻게 생활을 바꿔야 하는지 그 원리까지 설명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는 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혈당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오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밤에 라면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물만 마셔도 혈당이 오르는 것 같다. 이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몸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식사 후 혈당의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흡수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량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근육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사를 하고 나서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머물 곳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는 근육이 받아주던 양을 이제는 받아줄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혈관 속에 오래 남아 혈당 수치를 높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되돌릴 수 없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서도 아주 가벼운 근육 자극만으로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되는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간입니다. 간은 혈당의 창고이자 조절자입니다. 필요할 때는 포도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는 방출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간은 과도하게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잠을 못 자면 위험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쓰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 놓습니다. 이 반응은 원래 생존을 위한 기능이지만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혈당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몸이 금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수록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늦은 식사, 불규칙한 수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이 모든 것이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특별한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도록 방치되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사실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완전히 망가지면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혈당이라는 숫자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혈당을 실제로 낮추는 세 가지 과학적 원리와 그 원리가 왜 효과가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셔도 좋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내려오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많은 당뇨 관련 연구를 분석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당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몸의 구조를 이해했고 그 구조에 맞게 생활을 조금씩 바꿨을 뿐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셋이 함께 작동할 때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원리, 근육은 혈당을 태워 없애는 저장고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힘을 쓰는 조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혈당 조절의 핵심 기관으로 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증가합니다.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 처리의 상당 부분이 근육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근육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 말은 곧 혈당을 받아줄 그릇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작아지면 포도당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친 포도당은 혈관 속에 머물며 혈당 수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다는 것은 당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의미이기 전에 당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근육을 늘리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연구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근육이 눈에 띄게 커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적 근육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거운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에게 지금도 필요하다는 신호를 매일 보내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 벽을 짚고 팔을 밀어내는 동작,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이런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주 가벼운 근력 자극을 규칙적으로 준 시니어 그룹에서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동시에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근육이 혈당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근육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혈당을 도와주는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두 번째 원리, 혈당은 먹는 양보다 먹는 순서와 속도에 반응한다. 많은 분들이 밥 양을 줄이기 위해 고통스러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연구를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혈당은 총 섭취 열량보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허기진 상태에서 밥부터 먹으면 소량이어도 혈당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쉽게 오르고 더 오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효과가 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을 늘린 그룹은 같은 음식을 먹고도 식후 혈당 최고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소화와 흡수가 완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 혈당은 밤에 무너진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혈당이 가장 크게 망가지는 시간은 밤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간은 포도당을 더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을 설친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분명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을 올리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식입니다. 야식은 단순히 칼로리 문제를 넘어서 혈당 리듬 자체를 깨뜨립니다. 밤에 들어온 에너지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당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고 싶다면 밤을 지키는 것이 식단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구조입니다. 근육이 깨어 있고 먹는 방식이 안정적이며 밤에 회복이 이루어질 때 혈당은 비로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어떻게 하루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만 되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내려오기 시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생활 속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혈당 수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혈당을 낮추는 하루의 구조를 차근차근 짜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하루의 출발점.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는 것이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오히려 다음 식사에서 혈당을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복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혈당은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밥을 완전히 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양을 줄이고 순서를 바꾸십시오. 아침에는 채소나 나물 같은 섬유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 두부, 생선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을 곁들이십시오.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 속도는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씹는 횟수를 의식적으로 늘리면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고 혈당 곡선도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최고의 관리.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눕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은 혈당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복도를 몇 번 오가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은 하루에 한 번보다 매 식사 후 반복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혈당은 운동선수처럼 격하게 움직일 때보다 자주 조금씩 움직일 때 더 안정됩니다. 점심, 혈당을 망치지 않는 선택.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조금 자유로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먹는 순서, 먹는 속도, 단백질을 빼먹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점심 식사는 혈당의 적이 되지 않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밥을 가장 마지막에 드십시오. 국물부터 들이켜는 습관은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국물은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다시 한번 짧은 움직임을 넣어주십시오. 이건 운동이 아니라 혈당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오후, 근육을 깨우는 가장 쉬운 시간. 오후는 근육을 자극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헬스장이 아니라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팔을 밀어내기,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이런 동작을 각각 10번 정도만 해도 근육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근육 자극을 매일 반복한 시니어 그룹에서 혈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자극의 반복입니다. 저녁, 혈당을 올리지 않는 마무리.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식사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남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가볍게, 그리고 일찍 드십시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야식이 당길 때는 몸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습관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 한 컵, 느린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이 혈당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은 혈당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은 혈당 관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강력한 회복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낮에 관리를 잘해도 아침 혈당은 쉽게 무너집니다. 밤에는 몸을 흥분시키는 자극을 조금씩 줄이십시오. 늦은 시간의 화면, 과도한 걱정, 잠자기 직전의 식사, 이 모든 것이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잠은 혈당을 낮추는 보이지 않는 약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혈당은 나이 탓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한 번 오르면 끝나는 숫자도 아닙니다. 혈당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크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이해하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깨운다. 먹는 방식을 바꾼다. 밤을 지킨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대신해 혈당을 살아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채소부터 먹기, 식후 10분 움직이기, 밤에 조금 더 일찍 쉬기. 이 작은 변화가 혈당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본 오늘을 혈당 관리의 시작점으로 삼으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혈당을 낮추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몸에게 보내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